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제2 언니로 등장한 JMS의 2인자 정조은. 정명석의 10년 옥바라지를 도맡으며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해온 그녀가 최근 정 씨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을 선생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루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절대 뜻 아니라고. 이건 절대 뜻이 될 수 없다고.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조은이 되레 피해 여성을 제물로 바친 악마였다며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법원 역시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된 정명석, 그에 뒤따라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정조은의 재판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됐어요. 네, 맞습니다. 정조은 씨가 새벽에 구속이 됐고요. 이 정 씨는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이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와 피의자 약 20명 정도를 조사했고요. 또 이 JMS 관련 장소 10곳 정도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조은이 공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다른 JMS 관계자 5명에게도 이 정 총재의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이 중에 1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공범으로 지목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는 정명석하고 완전히 그냥 갈라서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공범으로 지목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사실상 2인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이고 정명석이 도피 생활할 때도 옆에서 조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10년을 한번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조직을 이끌었다, JMS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나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정명석 3m 이내의 여자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막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못 막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육체적인 사랑을 극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목사니까 설교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JMS 측에서는 지금 정명석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조은 목사의 단독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으려고 눈물로 호소했었다는 정조은. 하지만 웃기고 있네. 피해자들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완벽한 시스템이란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정명석의 조력자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직접 공개했던 피해자 메이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조은이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했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정명석 옆에 있을 만한 사람들을 심고 키우는데 피해 여성을 성상납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정조은이다. 라는 진술이 담겼습니다. 한 JMS 간부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조은이 특별히 심어놓은 사람들은 20대, 178cm 이상이었고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입도 무거운 사람들로 일단 옆에 챙겨놨고 또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조은이 정명석한테 본인을 데려갔다라고 진술하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면 신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자, 탈퇴 신도들의 이야기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제 손가락 밑에 누구냐 했을 때 이러는데 선생님이 소개시켜드릴까 좀 얼굴 한 인사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선배를 해서 마지막은 정조은이 한 번 더 개인 연장을 해요. 따로 불러서 비밀리에 통과를 오케이 하면 정명석한테 가는 거죠.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쉽게 이해하면은 이제 채홍사 역할을 이 사람이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이 탈퇴 신도들의 진술에 의하면 정명석이가 손가락으로 누구를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애는 이런 애입니다라고 옆에서 이제 저 정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발되면 자기가 개인 면담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정명석에 보냈다 이렇게 증언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 정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폭로를 하면서 약간 이제 꼬리 자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기가 막힌다. 어떻게 자기가 공범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분노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성폭력 범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조원이라는 사람이 뭐가 터지면은 무마시키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정명석은 구속된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워낙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밖으로 새어나온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최근 이 피해자가 재판 도중에 구토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구토가 아니라 복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플이라고 하는 이 그 피해자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꾸 그 어떤 끔찍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게 되는데 뭐 몇 월 며칠이냐 뭐 그런 피해를 당했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세였냐 어디를 만졌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특히 이제 메이플 씨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이 17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순간순간을 갖다 얘기하는데 한 6시간 이상 소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토가 아니라 이제 복통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또 상대 측에서 아니 성폭행이 싫으면은 그걸 거부했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저항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저항을 하지 않았냐, 왜 확실하게 거절을 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데요. 자, 먼저 피해자의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JM의 사람들은 3.1체가 이 땅에 보내신 재림주 정명석에게 모든 걸 바치면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 팬티와 브라를 선물로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를 합니다. 정명석은 절대로 메시아 아닙니다. 보통 저렇게 세뇌를 하죠. 예. 그렇게 피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시아 구원자, 인류를 뭐 이 어려움에서 도와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다라는 식으로 존재를 얘기를 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의 성폭력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켰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요. 정명석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절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한 재림 메시아라고 했냐,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았다, 메시아라고 JMS도 가르친 적도 없다라고 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입수한 이 정명석의 육성 파일에는 스스로 그렇게 칭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자, 현재 법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이 녹취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지금 막 그 공방이 오가고 간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내가 가까이 하면 또 그걸 가까이 좀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생 모시고 섬기는데 이것들이 선생 메시아로 그냥 보통 사람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택한 거예요. 잘 흔들지 말고 잘 흔들지 마. 지금 막 설리버릴 때 좋아하는 하니 쉬어 막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아휴, 저희가 이걸 보도한 뒤에 JMS 측에서는 뭐 반론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지금 이 JMS 관련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신도들의 막 반발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네, 일단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는요, 이 발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성폭력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선교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취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MBC PD수첩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보도가 이번 주에 잇따라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 게시판이 항의로 난리라고 합니다. JMS 당당하고 깨끗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PD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나는 신이다. 이 제작 PD의 후속 보도인 만큼 그만큼 거센 반발과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음 주 27일이면 정명석 구속기간 만료되는 날이라고요? 네, 원래 이제 법원에서
아, 1심에서는 6개월이 이제 구속 기간인데 그게 이제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석방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명석 같은 경우 지금 추가로 고소한 성추행 사건이 있고 또 무고 혐의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다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은 뭐 정 씨는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언론 타면서 한 것을 그대로 말했으면 좋겠다. 안 한 것까지 부풀리지 말아라 이런 취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본다면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마침 또 오늘 정명석이 출석한 상황에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판사가 뭔가를 막 얘기하니까 예, 잘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연신 그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서 자기가 예전 같지 않다, 쇠약해졌다, 막 이걸 막 몸으로 웅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